자, 결과적으로 4차함수의 그래프도 3차함수, 미분을 한 것이 3차함수이기 때문에 3차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4차함수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형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몇 가지 형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개형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4차함수에서는 개형만 알아도 거의 80~90%를 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형만 정확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개형을 잡느냐? 우리가 3차함수를 그려봤잖아요. 3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또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또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자, 이게 도함수란 말이에요. 그럼 도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호라고 했으니까 X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래프가 다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점이 딱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다 증가해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형태.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그러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4차함수의 조금 특이한 형태 모양 다 저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상태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보세요. 기울기가 도함수 f'x의 이 값은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커지고 있는 거죠. 기울기가 커지고 있는 거고 기울기가 다시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수 쪽이야. 그럼 음수 쪽이면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이게 기울기가 큰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큰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큰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가 기울기가 큰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는, 값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는 이 기울기에서 이 기울기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점점 커졌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작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다시 커져가지고 0이 되었다가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양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4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중에 하나의 그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겠어요? 이거와 반대로 그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다음에 플러스에서 잠깐 기울기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그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기울기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그려지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그린 거예요. 나머지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세 개가 남았는데 세 개는 이미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진 거. 자, 이렇게 그려진 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다가 다시 0이 되었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0이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여기 0이 되는 점이 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0이 되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어떤 그래프 남았어요?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음수, 양수. 그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값의 길이에 따라서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느냐, 얘가 짧아져서 더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져요. 같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이 그려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래프의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또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4차 함수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그래프의 전체 집합을 만들어 드리면 거기서 이제 특징을 잡으시고 특징을 잡은 걸 가지고 조건에 해당되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 나가면 우리가 4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형은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을 거예요. 다시 그려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자,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다 살짝 삐끗해서 올라가는 거. 자, 세 번째 그래프 형태는 내려가다가 0이 한번 되었다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0이 되어서 한번 올라가거나. 자, 네 번째 형태 그래프는 증가, 감소, 감소, 증가가 있고 감소, 증가가 있는데 감소, 증가가 똑같이 일어나서 이 값이 같은 경우, 자, 이 값도 같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자, 1번 부류와 그 다음에 2번 부류와 그 다음에 3번 부류와 그 다음에 4번 부류가 있는 건데요. 자, 1번 부류, 2번 부류, 3번 부류, 4번 부류 중에 자, 보세요. 여기는 무슨 값이 있어요? 속값만, 극속값만 있어요. 근데 얘는 무슨 값이 있어요? 극대값도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한 묶음으로 묶어본다. 1번부터 3번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어본다 그러면 극속값만 존재하는 거죠. 극속값만 존재. 한 개 존재. 자, 4번을 따로 분류한다면 극속값 몇 개랑 두 개랑 그 다음에 극대값 몇 개?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개. 자, 지금 형태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가 되면 뒤집어서 그리면 됩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요렇게 그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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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최고차 개수가 음수인 경우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위치, 요 값의 차이는 뭐에 의해서 바뀐다고? 이 3차 함수의 위치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자, 우리가 그리다 보면 요 길이가 당연히 더 길게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 내려오면 더 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 그릴 때는 요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 이게 f'x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4차 함수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체적인 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체적인 틀이 잡혀 있으면 뭐가 좋으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쉽게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30번을 볼게요. 30번. 자, 4차 함수가 존재해요. 4차 함수가 있는데 fx 보세요. fx. 마이너스 x 4제곱이에요. 최고차가 음수네요. 자, 최고차가 음수인데 뭐를 갖기 위한이라고 했냐면 극속값을 갖는데요.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극대만 있는데 극속값이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 4번 부류라는 얘기죠. 자, 4번 부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4번 부류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3차 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총 몇 개가 존재한다? 3개가 존재한다. 3차 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총 몇 개가 존재한다? 3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를 봐도 3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3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3개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총 몇 개다? 3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표 30번을 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더하기 4ax의 제곱인데, 자, 얘를 일단 미분을 할게요. 자, y 프라임에 보시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더하기 8ax가 됩니다. 자, 그럼 뭘로
끄집어낼 수 있냐면 마이너스 4x로 끄집어낼 수 있죠. 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0인 값이 몇 개, 0인 x 값이 몇 개 존재해야 된다? 3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0인 x 값이 이렇게 3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0인 x 값이 3개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일단 얘가 0이 되는 값은 x가 얼마일 때 0이 돼요? 0일 때 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개가 더 나오면 돼? 2개가 더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근이 0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서 나오는 근이 0 하나에다가 3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0 하나 3이 나왔으면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갖는 거예요? 2개의 근을 갖는 거예요. 서로 다른 2개의 근을 갖는 건 누구예요? 얘예요. 얘. 서로 다른 0이 되는 게 2개가 있는 건 얘예요. 얘.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의 근을 가지려면 얘가 0이 되면 안 되죠. 자, 어떤 이차함수의 해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0을 넣었을 때 절대로 0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0을 넣으면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a가 나오는데 그 값이 0은 절대로 아니어야 된다. 자, 0은 절대로 아니어야 된다. 따라서 a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 하에 이제 여기서 몇 개의 실근을 가지면 돼요?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판별식 9 마이너스 8a가 되겠네요.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0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누구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a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0이 아니면서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커야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수직선에다 나타내면 마이너스 8분의 9보다는 큰데 뭐는 아니다. 0은 빠져야 된다. 이렇게. 자, 0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쓰죠.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a가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고 0이 아니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어떻게 쓰느냐? x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이거나 x는 얼마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8분의 9가 돼야 되고요. 베타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3번이라고 하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3차 함수에 따라서 4차 함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려보면 이 4가지 형태예요. 결국 그려보면 물론 되게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눠보면 4차 함수의 개념은 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4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4개 중에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것 중에 극소값을 갖는 건 이런 거밖에 없는 거고 이 상태는 뭡니까? f'x가 0인 점이 몇 개? 3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몇 개 존재하는 거예요? 2개. 얘네 둘은 1개가 존재하는 거죠. 1개.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얘는 완벽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그 도함수마저도 완벽하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는 대칭성이 없지만 얘는 대칭성이 있거든요. 대칭성이 있는 그래프는 이것 마찬가지로 도함수도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렵느냐?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31번 보세요. 대표 31. 아니, 이 밑에 있는 그 30-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30-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뒤에 2번, 3번, 4번 내용이 사실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1번만, 개형만 할 거예요. 개형만. 그러니까 요것만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4차 함수의 문제는 80% 이상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 이거? 응? 이거 뭐야? 뭔 링? 설마 반지는 아니겠지? 반지는 맞는데 고정은 없지. 아, 뭐야? 쌤이 생각하는 그런 반지 아니야? Hey Santa Monica beautiful beach.
너 등장에 산타 모니카 뷰티풀 비치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비치가 비치인지 비치? 욕한 거. No. 바다, 해변, 비치. 네, 나 썼다. 비치. 자. 이거. 마틸다, 왜 이렇게 자는 거야? 마틸다? 왜 이렇게 졸려? 어? 깼어? 마틸다. 에?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이후까지. 뭔 말이죠? 엄청 오래 잔 느낌이야. 한 15분 잤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잠도 필수예요. 잠도 필수인데 자기 자는 패턴 반드시 파악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자기의 수면 주기가 몇 시간이냐. 요거 파악하시고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4시간 잤는데 덜 피곤한 날이 있고 7시간 잤는데 피곤한 날이 있거든요. 그게 수면 그 패턴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수면 패턴이 원래 이 평상시 상태라면 원래 수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깊은 수면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깨는 걸 하나의 주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몇 시간이냐? 사람마다 다르대요. 보통은 2시간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2시간. 그리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간이 15분 정도 된대요. 15분 대략적으로. 그래서 15분 이상을 자면 잠에서 깨도 계속 멍한 거야. 이렇게. 근데 15분 이전을 자다가 이게 딱 깨잖아요. 그럼 뚝 뜨면서 개우네. 이런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생님이 직접 실험해 봤다니까. 선생님 몸을 대상으로 15분 잤을 때와 20분 잤을 때, 25분 잤을 때 피로도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피곤해. 25분 자면 제일 피곤해요. 15분 자면 제일 개운해요. 그래서 낮잠을 잘 때도 15분을 자든지 2시간을 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15분을 자든지 아니면 2시간 풀로 자든지 2시간 풀로 잘 시간이 없으면 15분만 주무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더 자면 안 돼요. 계속 피곤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게 다시 정상으로 다시 올라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자려면 딱 15분만 주무시고요. 그 이상을 자면 그냥 막 진짜 계속 비몽사몽으로 막 그런 상태 있잖아요. 눈 딱 이런 상태가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주무시고 이거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렸나요?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휴일날 눈을 딱 떠. 시계를 딱 봐. 더 자야지. 딱 자. 그러고서 자연스럽게 눈을 딱 떠. 그럼 그게 수면 주기예요. 알죠? 수면 주기. 그게 막 지나치게 막 30분이면 이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깬 거고. 그냥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을 때 눈을 딱 뜨고 다시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눈을 딱 떴을 때 시계를 딱 봤을 때 자연스럽게 깨어났을 때가 자기 주기예요. 그 주기에 맞춰서 잠을 주무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낮잠은 웬만하면 2시간을 자면 밤에 자는 것에 영향을 줘요. 2시간은 자면 밤에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잠을 2시간 자는 거는 굉장히 좀 피해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2시간을 잘 수 있는 상황이다. 뭐 스페인처럼 피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 시간이다. 그러면 4시간 자고 2시간 자는 거예요. 이렇게. 4시간 자고 2시간을 이렇게 자면 그래도 잠이 적절하게 딱 충족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내가 우리 사회에서는 안 맞는 패턴이거든요. 점심 먹고 2시간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만 딱 잘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15분 이상을 자면 힘듭니다. 계속해서 힘들어져요. 이게 15분 이상을 자면 밤에 자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자는 방법. 내가 자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밤에 자고 난 내일 너무 그리고 이게 있어요. 밤에 무언가를 먹고 자면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잠을 자는 것은 두뇌가 휴식을 하는 건데 휴식을 하려면 그 두뇌 머리에 혈액이 많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밥을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여기 혈액이 가요. 그럼 상대적으로 덜 그 숙면을 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잠의 질이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해요. 그래서 계속 졸린 거야. 그래서 내일 꼭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밤에 굶으시는 거예요. 그럼 잠이 안 와요. 그럼 그 잠이 안 올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민티의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한 적 있죠? 네. 진짜 참 잘 와요. 네, 진짜 잘 와요. 네, 진짜 잘 와요. 근데 이제 막 오버하는 영상이 없는 그걸 보셔야 돼요. 네? 딱 수업만 하는 영상을 딱 보면 자연스럽게 수업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대신에 이거 들고 보지 마세요. 들고 보면 저 이의 파손이 우려가 되거든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노트북 같은 것도 이렇게 세워서 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누우면 노트북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봐. 여기 보면 진짜 농담 아니고 10분 내에 수면 보장합니다. 10분 내에 수면 보장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수면을 취하시면 됩니다. 배가 고픈데 내가 꼭 자야 되겠다. 어떻게 한다? 강의를 보면서 잔다. 네, 그러면 됩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졸린 그 EBS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그 방법을 썼어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픈데 자야 된다. 그러면 그 남어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약간 턱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되게 말을 조곤조곤 하시는. 그러면 그 선생님 강의의 그 강의는 내가 5분 이후를 본 적이 없어요. 5분 이내에만 무조건 자는 거야.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원래 뭔가를 먹고 자는 건 진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도 자주 범하는 우긴 하지만 자주 범하긴 하지만 좀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30-1번 했더니 잘 됩니까? 자, 30-1번은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극대값을 갖는다 이거잖아요. 이거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가지려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총 몇 개가 나와야 된다? 3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요. 그러면 4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2x제곱이 되고요. 그다음 플러스 4ax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4x로 묶는 거죠. 자, 인수분해가 웬만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자, 웬만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x가 0이면 이 값이 0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뭐만 아니면 돼요? 0이라고 하는 실근만 안 가지면 되기 때문에 0을 넣어서 0이 안 나오면 돼요.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9-4a가 0보다 크면 되니까 자, a는 누구보다 4분의 9보다 작다. 근데 누구는 아니라고요?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0만 쏙 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연수의 합은 뭐와 뭐예요? 1과 2죠. 그래서 1과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31번 가볼까요? 31번. 자, 31번도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요. 자, 31번 보시면 4차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데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데 얘가 아니래.
얘가 아니래. 그러면 얘 아니면 얘란 얘기잖아요. 다시 얘 아니면 얘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전체 집합을 만들어 드렸죠.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체 집합인데 얘가 아니면 된대요. 그러면 이 사건을 A라고 하면 A의 여집합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A의 여집합을 구할 때 A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에서 A를 뺀 게 A의 여집합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세 개를 구하는 것을 각각 얘일 때 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얘가 되는 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전체에서 얘가 되는 걸 빼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되는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앞의 문제랑 다른 문제가 아니죠. 앞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앞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단 구해놓고 이게 아니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닌 거를 찾을 때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금 0하고 4분의 9하고 이렇게 지금 찾았잖아요. 자, 이거의 여집합을 구하는 거죠. 이거의 여집합은 뭡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이거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의 오른쪽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이거나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을 구했을 때 A의 범위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걸 만족시키는 A의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자,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면 이거 보통 생각 안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 안 하면 정수 A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3이에요. 근데 실제 정수 A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0이에요. 0. 네, 그래서 정수 A의 최소값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되는 조건을 찾아서 그것이 아닌 것, 그것의 여집합을 찾아 나가시는 게 대표 3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하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볼 테니까 같이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되게 열심히 수업한 것 같은데 왜 다른 반보다 진도가 느린 것 같지? 자, 이게 극대값을 갖지 않기 위한 이라고 했으니까 또 미분해요.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고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x 제곱 플러스 4의 a 제곱 마이너스 1x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4의 배수가 들어가는 게 우연은 아니에요. 문제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왜? 앞에 항상 4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만들기 싫다. 그러면 여기에 4분의 1을 붙여주는 기술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4x로 묶어주면 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의 a 플러스 1의 x가 되고요.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따지는 거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몇 개다? 3개다. 그러면 x는 일단 0이 되는 게 하나의 근이니까 얘가 0이 되면 안 되죠. 자, 여기 얘가 0이 되면 안 되죠. 일단 우리는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일단 얘 x가 0일 때 얘가 0이면 안 된다. 그래서 a-1이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 즉 a는 뭐가 아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달고 여기서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근이 하나 나오고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찾고 이거의 수직선에 표시를 하신 다음에 그게 아닌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여집합을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거. a가 0이거나 a가 요거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32번, 33번, 34번, 35번은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프를 통해서 이걸 찾는 건데 이거를 식하고도 조금 연관을 시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32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하지 못해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3번 같은 것은 쉽게 해요. 생각보다. 35번도 쉽게 하는데 34번은 또 쉽게 하지 못하니까 그럼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과 쉽게 하지 못하는 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35번까지는 한번 풀어보시고 오셔야 선생님이 좀 올바른, 자, 알맞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최대 최소는 아까 전에 했던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4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양 끝값을 포함해서 이렇게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소값이 보이죠. 그 다음에 최대값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구간을 조금 잘라주면 얘가 최대값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최대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가 되는 최소인 x 값들은 보통 어디서 생기게 되냐면 극대나 극소가 되는 x값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양쪽 구간의 양 끝값, 그러니까 경계에서의 값, 끝값이 최대나 최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값 또는 최소인 그냥 이렇게 할게요. 최대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은 항상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극값 또는 끝값에서 나오게 됩니다. 극값 또는 끝값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극값이나 끝값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쉽게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다냐면 그래프를 잘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그린다. 잘 그리고 나서 극값이나 끝값을 조사하겠다. 극값, 끝값 조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잘 그리고. 그러니까 저 앞쪽에 훨씬 더 그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잘 그려야 최대 최소를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는 거, 그게 요거니까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으면 최대 최소도 잘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36번을 그려봤었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36-1번도 마찬가지예요. 36-1번도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요. 왜냐? 그래프를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그걸 통해서 그래프를 예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거기서 -3부터 -2까지니까 아주 쉽게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f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나중에는 쉽게 그리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f'x를 구한다. -6x 제곱 -12x가 되겠죠. 그럼 -6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2차 함수는 -2와 0을 지나가게 되는 자,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프의 형태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냐면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래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3 여기 어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까지니까 2는 여기 어딘가 있지 않겠습니까? 2 이렇게 2쯤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따져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와 여기 안에 극값이 전부 다 있죠.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 값이 더 작은지 이 값이 더 작은지 좀 애매하잖아요. 이 값이 더 큰지 이 값이 더 큰지 좀 애매하잖아요. 처음에는 다 구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일단 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0을 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10이 나와요. 10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어보세요. 여기다. 자,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또 10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값은 10인 거예요. 두 개의 값이 10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잖아요.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보면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마이너스 24니까 여긴 2가 나옵니다. 자, 2를 넣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4 더하기 10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0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요게 최소값이고 요게 최대값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거예요. 여기서 얘를 뺐으니까 정답은 이제 40이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주시고 거기에 극값이랑 끝값을 조사하면 되는데 그냥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입해서 찾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문제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왜 차이가 나지? 다른 번에선 41번까지 다 했는데. 저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저기 그대하고 그대는 다른 반에 또 와야 되잖아? 월요일날 와야 되잖아? 화요일날 와야 되잖아? 네, 숙제가 41번까지예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39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열심히 했는데 내용을 더 설명했나? 자, 난생 처음 보는 모양이죠? 이런 거 처음 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있고 이게 이건 봤죠, 이건. 얘는 처음 봤잖아요. 세제곱까지 있는 거.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t 세제곱이 되고 얘는 t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t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2차 함수를 통해서 해봤단 말이에요. 이거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는. 근데 세제곱이 있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원래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치환을 할 때 가장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은 범위에 주의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자, 범위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해서.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t 제곱에 플러스 2t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3, 1에 1, 1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3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t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아래로 볼록인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그림을 그리되 어디만 보겠다는 거예요? 0보다 큰 부분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0보다 큰 부분만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증가, 감소, 증가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디서부터? 0보다 큰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보다 큰 부분 내에서 가장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와요?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t에다가 얼마를 집어넣는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자,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값이 최소일 것인가, 뭐, 다른 값이 최소일 것인가는 그래프에서 보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8번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을 합시다. 너무 이상한데 이거. 39. 우리 5분만 더 할래요? 아, 토요일이긴 한데. 자, 볼게요. 저기에 뭐가 있냐면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두 개의 문자예요. 두 개의 문자는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이런 거 해봤죠? 이런 거 해봤죠?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하나는 위아래로 하고 이거. 예. 예,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이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예. 자, 그래서 한 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바꿔주면 자, y는 3-2분의 x가 되거든요. 3-2분의 x. 그래서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단 범위가 생기거든요. 어떤 범위가 생기느냐?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큰 거거든요. 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얘도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겨서 2를 곱해주잖아요. 그러면 x는 누구보다 또 작아야 돼요? 6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0보다 크기는 하지만 누구보단 작아야 된다? 6보단 작아야 된다. 왜 우리는 x의 범위를 찾은 거예요? 얘를 x로 바꾸어서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x의 범위를 찾고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제곱에 3-2분의 x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끄집어내 볼까요? 그러면 x제곱에 x-6이 되거든요. 자, 이 함수 예쁘게 그립니까? 못 그립니까? 그리죠? 네, 좋아요.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고요. 0하고 6을 지나가야 되는데 0은 접하고요. 여기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죠. 이렇게.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니까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최대값은 당연히 이 값이겠죠? 이 값. 자, 근데 이 값을 찾으려면 원래 미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 또 전개해가지고 미분하기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접하는 상황은 몇 개의 근이, 몇 제곱이 있는 거예요? 2제곱이 있는 거죠? 뚫고 지나가는 건 1제곱이 있는 거죠? 1 쓰시고 요 간격도 마찬가지로 몇 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증명해 드릴 건데 지금 많이 쓰니까 지금은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0에서 6에 2대 1이 되려면 요 길이는, 요 좌표는 4가 돼야 되겠죠. 즉 4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온다?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4를 넣습니다. 4를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16에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뚫 몇 대? 몇? 2대 1. 자, 뚫 2대 1. 자, 요거는 외워두셔도 좋은 성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39-3번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최대 최소 마무리 짓고 도함수 활용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도함수 활용 마무리 짓고 자, 다다음 주까지는 아마 적분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